네, 여태까지 이런 면접 팁은 없었다. 네, 오늘도 완판 면접 타임 함께 하실 겁니다. 자,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편은 뭔지 아시죠? 네, 면접 때 지향 해야 될 말투와 태도입니다. 지향이 뭐예요? 요렇게 하라,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면접 갔을 때 웬만하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말투와 태도를 7가지를 또 꼽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지난 편에 올렸던 게 만약에 난 그걸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링크가 되어 있어요. 거기엔 또 이제 지양해야 될, 참 이게 한국말인데도 헷갈리죠. 지양, 지향. 하지 말아야 될 거 7가지를 올려놨으니까 네, 그 영상도 꼭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면접 때 꼭 여러분이 지향해야 될 말투 및 태도 첫 번째부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조건 단문으로 말하랍니다. 자, 지난 편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 이게요, 말을 하다 보면은 막 웅얼웅얼 할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외운 듯이 막 길게 주저리 떠들다 보면은 내가 말하면서도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솔루션은 무조건 짧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질문하겠죠? 너무 짧게 말하면 지식 수준이 좀 딸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막 이렇게 고사성어도 섞어서 얘기하고 막 좀 길게 얘기하고 이런 거 좀 멋있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오히려 다 엉키고 주어 서술어 나중에 다 안 맞고, 여러분 주저리 길게 얘기했는데 내용 알맹이 하나도 없고 면접관들 짜증나고 나 오늘 밤에 뭐 먹을까? 면접관들은 그거나 생각하고 있게 됩니다. 그들의 집중력을 높이려면은 무조건 단문으로 그냥 탁 잘라 말하세요. 그래서 저는 딱 거기까지만 하면 좋겠어요. 주어, 서술어, 나, 주어, 서술어, 목적어까지만. 예를 들어 나는 무엇입니다. 아니면 나는 무엇을 뭐뭐합니다. 이 정도로만 얘기하면 되지. 뭐 저는 뭐뭐를 해서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뭐가 돼서 이렇게 해서 뭐 됐다. 왜 영어에서도 우리가 구문 해석을 하다 보면 그 대시나 which라고 해서 관계대명사 아시죠? 우리 또 청강생 꾸벅. 우리 관계대명사 아세요, PD님? 몰라? 너무 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어. 그 문장 들어가는 순간 우리 해석이 꼬이지 않습니까? 말을 할 때도 우리 영어도 못하는데 우리가 that, which 섞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엉키고 난리 납니다. 한국말도 무조건 심플하게 가는 게 의사 전달이 더 잘 되고 단호하고 오히려 더 있어 보이고 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뭘 주저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나도 지금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떨려 죽겠는데 다 심플하게 그렇게 끊어가는 방법으로 말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비슷한 맥락인데요. 지향해야 될 태도 및 말투 두 번째는 자신감이에요. 보통 이제 심리학 책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봤던 건 영어 책이긴 한데 한국말에도 똑같겠죠? 제일 멋있는 옷이 뭐다? 자신감. 명품을 아무리 샤넬을 걸치든 아무리 프라다를 걸치든 자신감 없이 워킹을 하고 뭐 여기 이렇게 위축돼 있고 이러면 그 옷이 태가 나지 않는다는 뜻에서 어떤 거든 자신감이 모든 걸 뒷받침한다라는 게 8R은 자신감이다 하거든요. 물론 면접 때 가면은 그 전날부터 이제 자아 비판이 막 시작되죠. 난 여태까지 왜 학점이 이 모양이고, 나는 왜 면접 때 가서도 내세울 게 하나도 없고, 나는 왜 그 흔한 알바도 안 했으며, 나는 여태까지 경험한 게 왜 이렇게 없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위축되기 시작을 해요. 면접 때 갔더니 옆에 애들이 막 스페인어도 해, 뭐 중국어는 기본이야. 아니 얘네들은 왜 다 유학을 하고 막 다 공부를 잘했고 막 이런 애들이 옆에 있다 보면 더 위축돼요. 그러다 보면 자신감은 날아가고,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웅얼웅얼 하면서 막 이게 위축되고 말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오히려 더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정말 계속해서 주입을 하고 가셔야지만 중간 정도가 표현이 돼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을 할 때도 방송하는 사람들한테 뭐 선배들이나 아니면 PD분들이나 뭐 카메라 감독님들이나 항상 얘기하는 게 그냥 자신 있게 해. 그냥 네가 오늘은 최고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카메라를 봐. 카메라를 씹어먹듯이 쳐다봐. 그 정도로 이글이글하게 어찌됐든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그거를 계속 주문을 거는 순간 마치 그런 매직이 일어나듯이 돋보일 때가 있어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자신감은 무조건 계속 나 잘났다 이러고 가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자, 세 번째, 제발 상투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지향은 뭐겠습니까? 신선하게 답한다. 네, 이건 제가 이 완판 면접 여러 편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남과 같은 모범 답안이랍시고 여기 취업 카페, 저기 블로그, 뭐 여기 뭐 어디 찾아보면 다 똑같은 답이 올라가 있어요. 그쵸? 형식, 이렇게 접근하세요. 그럼 면접 통과합니다.
그 말을 이 면접관이 예를 들어 앞에 50명 있었다면은 한 30 몇 번은 들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게 임팩이 있을까요? 똑같은 말만 계속 하는데? 제가 나중에도 그 성격 장단점 뭐 이런 데서 다루겠지만 꼭 성격 장단점이 뭐냐 그러면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첫 번째가 뭐게요? 성실. 맞아요. 성실 아니면 완벽주의자. 정말 그만합시다. 여러분 성실 완벽주의자 내가 취업할 때도 다 그거를 했어요. 그때는 그게 좀 멋있어 보였는데 지나고 나니까 어머 창피한 거예요. 다 뻔해. 나는 완벽주의자라 뭐든지 진짜 성실하게 열심히 임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은 일 처리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뭐 속도가 좀 느려서 그거는 좀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만합시다. 제발 그런 뻔한 답. 튀는 답을 꼭 해서 저는요 뭐 되게 뭐 이렇게 튀라는 게 아니라 정말 좀 생각을 하세요. 남들이 못할 것 같은 답을 나만의 얘기는 나밖에 모르잖아요. 자기의 얘기를 진솔하게 하려고 제발 노력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꼭 지향해야 될 말투 및 태도 네 번째는 패기, 젊음을 보여랍니다. 홍대나 건대 앞에 가면은 제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이나 하는 말이 있어요. 예쁘다 이런 말을 해요. 그 얘기가 얼굴이 막 아름답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젊음이 예쁜 거예요. 그 파릇파릇 막 별것도 아닌데 막 까르르 막 웃고 그런 생기발랄함. 그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 거야? 아니지. 나도 뭐 아직 아니야. 근데 그런 젊음을 면접관들은 원할 수밖에 없어요. 신입을 뽑는 거고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얘가 이미 세상을 다 산 것 같이 처져 있어. 이미 막 뭔가 사연을 다 겪은 것처럼 애가 힘이 없어. 이러면 그 젊음에서 느낄 수 있는 패기를 못 느끼기 때문에 에너지를 못 느끼기 때문에 호감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연령층에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밝게 어찌됐든 밝은 에너지를 좀 발산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꼭 이쯤에서 저한테 질문하는 예전에 그 애들이 있었어요. 제가 가에 비슷하게 했던 아니 그러면 건방지게 보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있는데 제가 막 생기발랄하게 네 저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건방져 보이지 않아요? 이러는데 여러분, 뭐, 그게 건방져 보일 일이 뭐가 있어요? 밝은 거를 싫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적극적 어필입니다. 자, 젊고, 패기 넘치고, 그럼 같이 오는 게 뭐다? 도전정신! 그쵸? 파이팅! 막 이런 거. 그래서 적극적 어필은 언제 먹히냐면 뭐 중간에 갑자기 뛰쳐나와가지고 왜 근데 저한테는 질문 안 하세요? 이런 걸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면접을 그룹으로 여러 명이 들어갔을 때 제일 곱씹게 되는 게 그거예요. 질문 받는 비중이 내가 제일 적었다. 왜 옆에 사람한테는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면서 왜 나한테는 관심이 없다는 티를 그렇게 팍팍 내는지 나는 완전 꺼다는 보릿자루 같았다. 이제 졸업하고 시험 본 애가 저한테 한 말이에요. 아니 언니 옆에서는 막 다 물어보고 막 그런데 저한테는요 질문을 딱 하나밖에 안 했는데 그것도 진짜 쓰잘데기 없는 질문만 하더라고요. 저는 떨어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우울하게 있더라고. 그리고 떨어졌어요. 그 느낌대로 가긴 했는데 자 여기서 어차피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간다면 어차피 밑잘 본전 아니에요? 어차피 떨어질 것 같다. 그럼 끝에 이거는 뭐 사람들이 뭐 하라 마라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 끝나기 전에 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왔는데 제가 솔직히 좀 이렇게 질문을 못 받은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파서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러고 할 말 있으면 다 하고 나오세요. 길게 뭐 10분 20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살기 가치를 여러분이 못 본 것 같은데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거든. 딱 1분 정도 거기서 됐고요. 나가세요. 이럴 만한 면접관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제 경험에도. 저도 이제 여러 명 그룹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 진짜 한 말씀만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데 네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자기 자식 같고 그런 앤데 앞에서. 그러니까 나와서 내가 왜 떨어졌지? 그것만 곱씹는다고 답은 나오지 않아요. 차라리 부딪히고 떨어지면 후회라도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그냥 도전해버리세요. 그래야 후회가 안 남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요거는 유머, 순발력. 요거 중요합니다. 유머, 순발력? 이건 또 무슨 헛소리야. 면접관들 앞에서 나 쫄아 있는데 무슨 유머고 순발력이야. 자, 제가 예전에 과외를 했던 애 중에 진짜 재미없는 남자애가 있었어요. 아니 근데 27밖에 안 됐다는데 왜 이렇게 학자 선비 같은 느낌이에요? 막 이래서 조금 유머를 더하라고 했더니 저 재미없는 사람인데요? 이러더라고요. 약간 재미없는 건 알겠는데 뭐가 됐든 좀 이렇게 위트를 보여줘야 붙는다. 그래서 이랬어요. 그 면접 여태까지 그 회사에서 계속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가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요거를 꼭 물어본대요. 왜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떨어지면 어떡할 건지. 하지만 이제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면접관들이 뭐 진짜로 뭐 떨어지면 그 다음 플랜을 듣고자 그러겠습니까? 그럴 때는 순발력과 유머를 더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물어볼 것 같다고 지가 그러길래 내가 그러라고 했어요. 일단은 뭐 술 좀 마시고 한 3일은 그냥 뻗어 있을 생각입니다. 차라리 그래버려 그랬으면 되게 선비처럼 이러던 애가 이런 말 하면 되게 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캐주얼한 답을 하는 게 그나마 유머가 없는 사람한테는 먹힐 수가 있거든요. 그게 좀 그런 답들 있잖아요. 뭐 만약에 다른 회사랑 여기랑 붙으면 어디 갈 거예요? 그냥 뻔하게 그래. 저는 분명히 여기를 갈 겁니다. 이러잖아요. 괜히 있어 보이려고. 자, 그럴 때는 유머, 순발력 있게 어떻게 대답할게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더 좋은데 가야죠. 비슷한 거야. 그게 맞는 거야. 있어 보여 오히려. 그러면 이러는 거야.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 미래가 걸린 일이고 뭐 A 회사, B 회사 다 장점이 있고 각각의 단점도 있을 테니 저를 붙여주시면 너무 행복하게 두 가지 회사를 놓고 견주겠지만 여기서 이제 유머를 더하면 돼요. 그래도 오늘 너무 잘해주셔서 여기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그래버리면 호감도도 높아지고 애가 순발력도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약간 정말 진지하게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에는 편하게 유머러스하게 순발력 있게 젊게 발랄하게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7번째 지향해야 될 태도 및 말투. 요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웃는 얼굴 유지하기예요. 계속 말하지만 면접 때는 웃는 얼굴로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굳어 있어요. 그쵸? 다 무슨 교도소에 끌려가는 것처럼 이러고 있잖아요. 막 너무 힘들어. 미쳐버릴 것 같아. 근데 그때 이제 웃는 얼굴을 막 이렇게 웃으라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미소를 이렇게 생긋생긋 웃으려고 눈웃음을 하려고 이렇게 눈이 마주칠 때마다 노력하면 그 사람은 어찌됐든 좋은 인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웃는 얼굴에 뭐 침 못 뱉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웃는 사람한테 저 왜 이렇게 웃어? 막 이렇게 태클 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또 분위기는 보고 웃어야겠죠. 지금 분위기 되게 심각하게 흘러가는데 막 이렇게 웃으면 이것처럼 보일 테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눈을 마주칠 때마다 약간 생긋생긋 웃으면서 내 편으로 포섭한다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생긋 미소 짓는 거. 이거 제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위기상. 하지만 연습을 평소에도 결국에는 평소 모습이 면접에서 나오거든요. 평소 잘 웃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웃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연습 많이 하고 내 모습 모니터 이렇게 동영상으로도 찍어보고 녹음을 해서 내 말투가 힘이 있는지 자신감이 있는지 이런 것도 계속해서 녹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가지를 알려드렸고요. 참 면접이라는 게 고민이 계속해서 막 쌓이는 일일 수밖에 없어요. 너무 싫죠. 저도요, 악몽이에요. 그때 다시 가서 면접 보라 그러면 그 전날부터 너무 무서워서 지금 악몽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정말 트라우마 생길 만한 게 면접이기 때문에 저도 알고 어찌됐든 도와드릴 테니까 댓글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다뤘으면 하는 주제 있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러려면은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그렇게 하시면은 저도 더 힘이 나서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럼 다음 편에 만나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뵐게요. 오세요. 다음에 봐요. 화이팅!